워렌 버핏은 IT 업종 중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애플을 순매도를 했다. 그다음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24년째부터 계속 증가 중이다. 지금 공표된 것만 30%, 40%이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현금 비중이 거의 4, 50%에 육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다운턴을 가서 금리가 빠지면 경기가 방어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급등과 급락이 있고 미국과 중국이 모두 다운턴이 되는 경우에 주식 변동성을 이기고 수익률을 지키는 방법은 결국엔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라는 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얘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대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에피소드. 최근에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았는데 애플 주식을 왜 팔았을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 군데서 보셨겠지만, 뉴스 같은 걸 보셨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집 부자영은 자산가, 그다음에 기업체 대표님, 오너분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근근히 이제 저희 데니가 과거의 이력을 좀 살려서 투자자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좀 찍어서 올리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16년 동안 금융권 현직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운용사, 외국계 운용사, 그 다음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에서 4년 연속 베스트 애널을 했었습니다. 물론 애널리스트 할 때는 중소형주 위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는 어떤 시장이나 이런 측면은 기관 투자자나 운용사에 있는 속칭 저희 바이사이드에 있을 때 그런 관점으로 봐서 조금 내용이 보시는 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천천히 따라오시면 굉장히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좀 키 차트는요, 경기 순환 관점에서 IT 업종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 로직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리세션일 때의 성과,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상승기가 하락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하락기로 갔을 때 어떤 성과를 내는지 이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리세션 사이클에서는 일단 이론적으로, 요거는 이론입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죠. IT의 성과가 가장 부진하고 이제 소비재의 성과가 좋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IT는 이런 사이클로 봤을 때 보통 이제 경기 사이클이 이 노란색이거든요. 경기 사이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노란색의 경기 사이클로 갈 때 주가는 경기의 선행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IT 테크놀로지가 강할 때는 언제냐? 보통은 경기가 초입에서 이제 중간 구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가민가 경기가 이게 지금 업사이클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을 때의 타이밍이고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경기가 이제 미국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요 정도 선에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컨슈머가 좀 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변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왜 팔았는지 그거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팩트만 좀 체크를 해보면 24년 5월에 워렌 버핏은 연준보다도 더 많은 단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연초부터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긴 했거든요. 근데 2024년 6월부터 연초 대비해서 이제 지분을 계속 늘려서 80원 1%가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2346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 요거에 통해서 이자율을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연간 120억 달러의 이제 리스크 프리 인터레스트 수익이라는 거는 채권에 투자하면 이제 쿠폰, 이자 수익이 나오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확정적으로 버는 돈, 이런 걸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크셔는 이제 2천억 달러의 확대를 언급했지만 결국엔 이게 6월까지인 거고, 요거 이제 조금 더 늘어난 거죠. 요게 그러니까 계속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현금 비율을 이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일단 주식을 왜 팔고 왜 현금 비중을 늘리느냐. 그다음 두 번째, 현금 비중 늘릴 때 가장 많았던 IT 업종을 왜 파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 워렌 버핏이 이제 13년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한테 사후에 이제 본인이 이제 돌아가신 유고한 이후에는 그의 자산은 90%는 다 이제 로우 코스트 인덱스 펀드에 넣고 10%는 단기 정부채에다가 넣어라 라고 이미 공공연하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뱅가드 ETF인 VO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성과도 시장하고 크게 뒤지지도 않으면서 운용 보수도 굉장히 낮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액티브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를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신화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성과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본인보다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액티브하게 운영하시는 다른 매니저들이 워렌 버핏만큼의 장기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결국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첫 번째, 워렌 버핏이 페드보다도 더 많은 단기 국채,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의 매력보다는 채권시장의 매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성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자산 배분에 있어서 채권을 적극 활용했다는 얘기는 현금 비중을 늘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일까라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수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현금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의 투자자, 가치 투자자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낮은 퍼에 사서 이제 고퍼에 파는 이런 전략들을 금융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워렌 버핏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자산 배분 전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만 볼 게 아니라 왜 현금 비중을 중요시 여기고, 그 자산 배분의 일례로 제가 13년도에 이제 주주들한테 나 유고하면 90%는 로우 코스트 ETF에 넣어라. 그러니까 액티브 매니저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좀 짚어봐야 될 거는 일단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대표적인 업종, 보유 주식 애플을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주식 비중의 50%. 그러니까 이게 애플 몰빵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애플의 어떤 그 캡티브한 고객들, 그 다음에 애플의 어떤 혁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밸류를 많이 준 겁니다. 물론 싸니까 주식을 샀겠죠. 차지하던 애플을 24년도 1분기부터는 41%로 주식 내 비중 축소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현금, 전체 포트폴리오에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주식 내에서 애플의 이제 IT 업종, 가장 경기에 민감한 IT 업종을 매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주식 보유 금액은 3분기 피크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했거든요. 여기 메리츠의 이수정 연구원님께서 쓴 자료를 갖고 왔는데, 24년도,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24년 3분기가 거의 피크였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보유 주식한 애플 주식수도 줄인다는 건 결국 포지션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8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애플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6년 이후에 애플 주식은 10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왜 지금 파냐? 멀티플이 비싸졌다. 그러니까 결국 밸류에이션이 비싸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PL 같은 경우는 10배에서 15배에 보통 매수를 했는데, 한국으로 치면은 뭐 이게 적정 밸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습니다. 30배에 매도하는 전형적인 가치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책에서 얘기한 저 PR에 사서 고퍼에 파는 이런 전략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남한테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사람의 생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 때 이미 뉴스가 나왔는데, 버핏이 미국 정부가 법인 세율을 21%인데 재정 적자 충당을 위해서 법인 세율을 높이려고 하니까 결국엔 어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과세를 내는데,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에 산 거를 200달러에 팔았다고 하면은 지금 100달러, 그러니까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21달러를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21달러보다 30%, 막 40% 이렇게 넘어가면 수익이 난 100달러에 대해서 21달러를 내는 거를 30달러, 4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먼저 좀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법인세율을 보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활성화가 되긴 했는데, 그 전에 법인세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이 32%였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후반, 아주 옛날에 저희가 한국 증시에 아장아장한 그럴 때에는 53%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소비자 국가고 좋은 주식들도 굉장히 많지만 법인세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93년에서 2017년까지 평균 35%니까 지금의 법인세율 21%는 과거 평균보다는 거의 현저하게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기업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피고 있고, 워렌 버핏이 이렇게 정부의 지출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부채도 굉장히 많은데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이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여기서 생각하는 시사점은 미국 정부 부채 법인세 및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사전 매도를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 그 다음에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파는 고평가 주식의 매도 전략을 현재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버크셔 해서의 뒤에 이제 자산 배분의 어떤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비중을 지금 보면은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30%까지 올라왔고, 요건 더 올라왔겠죠? 아마 35%, 40%까지 올라왔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왜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큰 금액으로 주식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이런 현금을 쌓아두고 펀드 내에 쌓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애플 주식을 버핏이 왜 매도했을까라는 거에 대해 뭐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워렌 버핏 뭐 가치 투자의 대가답게 가치 투자 전략, 그러니까 비쌀 때 판다는 거에 대한 고수익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세금 이슈 때문에 먼저 팔았다. 사실 요거는 약간 핑계 같긴 합니다. 왜냐면 왜 팔았을까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애플 주식을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식을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안 되겠죠. 애플이 펀더멘탈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애플 자체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애플이 과거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그런 회사였지만 이제 덩치가 커지고 스마트폰의 성장률이 줄어들면서 결국 자율주행이나 AI 모델이 적용된 어떤 새로운 모델들의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런 전략을 취했거든요. 폴더블 역시 출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그럼 결국엔 제품의 혁신보다는 금융에 초점인 전략인데, 이 금융이라는 게 결국에 서비스 매출, 그러니까 있는 고객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경기가 불황일 때 어떤 핸드폰의 성장률이 정체되었을 때 쓰는 전략인데, 애플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성장성이 멀티플이 더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30배 이상 올라가긴 힘들 걸로 보고 이제 IT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데, 애플을 제일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의 증가로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애플을 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향후 12개월간 누가 경기 침체를 온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서베이 자료가 있는데, 해외 언론에 나온 자료거든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CEO들의 아마 요거 내용을 좀 보면 CEO들의 84%가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엔 뒤에서 IT의 어떤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투자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절반보다는 좀 확률이 낮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뉴욕의 이제 FRB 리세션 인덱스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블룸버그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경기 고점에서 이미 다운턴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주 중에 하나인데, 뉴욕주에서도 지금 보면 뭐 이게 하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경기 다운턴에서의 IT 업종을 매도한 전략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잘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 현금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 피킹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성과, 그러니까 주식의 성과, 전체 성과는 두 가지거든요.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주식의 개별 수익률, 요건데 보통은 주식의 개별 수익률로 많이 보지만 결국에 저희가 한 종목을 몰빵해서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어떤 전체 포트폴리오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의 비중
늘리는 것이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시뮬레이션 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계속 현금 채권 비중을 늘렸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경기가 다운턴이 되니까 주식보다는 채권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거 아니냐, 확정 수익이 나는 자산으로 몰리지 않냐, 금이나 채권, 안전자산으로 일정 부분 자산 배분 해놨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현금은 왜 필요하냐, 포트폴리오 내에 보통 저희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주식을 대부분 99.9만 원까지 사거든요. 주문이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현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고 이럴 때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저희가 물타기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이 되거든요. 실제로 뭐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할 때 운용받는 어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70% 이상을 주식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99.9를 가져가는데 매니저들마다 자산 배분 전략을 조금 하고 싶은, 뭐 살 게 안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펀드 내의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개인 재량으로 넓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시장이 급등할 때 시장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언더퍼폰의 기회가 많아지는데, 어찌됐든 포트폴리오 어떤 주식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현금 비중은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이 포트폴리오 1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식에 몰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100을 넣어놓고 계속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고팔고를 안 하고 계속 1년을 가져간다고 제가 강조를 해볼게요. 그다음 포트폴리오 2는 주식에 50%만 넣고요. 50%는 워렌 버핏처럼 채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는 이제 4%인데 분기에 1%씩 확정 수익이 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고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연초에 시작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수익률은 제가 왔다 갔다 하도록 지금 시장처럼 변동성이 커지도록 이렇게 금액을 일단 수익률을 제가 임의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성과랑 시장의 성과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장이 지금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할 때 이런 성과가 어떤 현금 자산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분기는 20%가 오르고, 두 번째 분기는 30%가 빠지고, 그 다음에 3분기는 40%가 오르고, 마지막 분기는 15%가 빠졌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장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어떤 시장이 있으시죠? 한국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계속 왔다 갔다 박스권으로, 박스권을 그래도 좀 높인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제 포트폴리오 2와 1의 비중을 한번 보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20%가 올라갈 때는 포트폴리오 1의 성과가, 주식만 100%인 성과가 좋습니다. 네, 당연히 성과를 못 따라가고 있죠.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0%가 이렇게 빠질 때 보면은 갑자기 20% 오르고 30% 빠졌는데 포트폴리오 1이 더 많이 벌 것 같지만 자산 배분 효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2가 94로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3분기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볼게요. 40%. 근데 희한하게 복리 효과죠. 주식은 재투자되는 복리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덜 깨진 자산에서 올라갔는데 누적 수익 연평균로 봤을 때는 주식 100%일 때랑 주식이 50%밖에 없을 때랑 성과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오히려 성과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복리 효과인데, 만약 4분기 때 마지막에 15% 고점 대비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1은 우연하게 원금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20% 좋았다, 30% 빠졌다, 40% 좋았다, 조금 빠졌는데 희한하게 주식만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100으로 최종 수익률은 0%입니다. 원금 대비 수익률이 0%라는 얘기. 제자리 걸음했다는 얘기죠. 시장에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현금을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 현금의 확정 수익은 밑에다 깔고서 주식이 올라갈 때 벌고 빠질 때 좀 덜 깨지고, 올라갈 때 조금 벌고 빠질 때 덜 깨지고, 요거를 4번 반복하니까 어떻게 됐냐? 최종 수익률이 6%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성과를 분석해보면 4%는 채권, 2%는 주식에서 나왔다는 건데, 위에 주식이 100%일 때는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수익률을 아예 내지 못했지만, 희한하게 주식이 50% 있는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래도 주식이 2%를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의 확정 수익 4%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의 버핏이 이렇게 어떤 일정 부분을 베팅했다는 얘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것을 돌려서
시장한테 시그널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 이렇게 주식 줄였어. 자산 배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나 올해 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연초 대비 코스닥이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을 100% 들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주식 반 현금, 주식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전체 자산에서 50% 이상, 뭐 70% 이상, 아니 100% 이상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레버리지 쓰는 거 역시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포트폴리오 요거랑 포트폴리오 1하고 2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포트폴리오 2가 이제 고점은 낮지만 누적 수익률로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포트폴리오 효과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과 어떤 실천이 워렌 버핏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략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떨 때다 포트폴리오 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놔야 될 시기입니다. 아쉽게도 주식이 이미 폭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금을 투여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추가적인 자금에서 주식을 또 사서 물을 타면 주식 비중이 또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왜 IT 업종, 경기 침체 사이클에서 IT 업종을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얘기는 IT 업종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 연초 대비해서 AI 때문에 반도체 투자해야 된다, 뉴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확대 재생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뉴스 자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언론 홍보비를 굉장히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반도체에 좋은 얘기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신들도 보고 있고. 그래서 IT 업종인 경기 민감한 시크리컬 업종입니다. 저희가 화학, 조선 이런 것만 시크리컬이 아니고, 이제 IT 업종 경기 소비재라고, 자동차, 그 다음에 IT는 경기 소비재로 분류가 돼요. I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종 제품, 그러니까 서버나 이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고,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태블릿, 노트북을 보면 대부분이 최소 3년 이상 쓰는 내구재입니다. 물론 1년만 쓰고 당근에 팔아버리고 갈아타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한 번 소비가 일어나면 2, 3년 동안 재소비가 없는,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재소비가 없는 굉장히 소비 사이클이 정해져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크리컬, 경기 순환적인 업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는 소비가 줄어들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 생각나시나요? 코로나 때는 IT가 좀 붐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온라인 회의가 늘어나고 온라인 미팅이 늘어나고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넷플릭스 보다 보니까 태블릿이 늘어나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은 사이클에서 IT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붐이 일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2021년, 2022년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 되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올해 IT는 왜 올랐냐? AI에 대한 어떤 성장률에 대한 배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 소비재 이런 것, 전자제품, IT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기 하강 사이클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코스닥에서 보면 저희가 IT, 바이오, 2차 전지가 있는데, 2차 전지는 뭐 미리 빠졌고 원재료 단에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보면 그러니까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IT가 대부분 많이 빠졌고, 오히려 바이오 업종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필수 서비스나 AI, 서버, AI 등에 대한 수요는 유지가 당연히 됩니다. 신성장 산업에 대한 수요는. 하지만 혁신이 없는 IT 분야는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2년 대비해서는 이게 안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더 올릴까요?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그럼 이런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IT가 왜 이게 시장에 오를 때 못 오르느냐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서 말씀드린 어떤 CEO들의 되게 높은 수준의 이제 12개월 안에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봤으면 당연히 IT, 서버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IT 수요 및 IT 관련 예산 집행이 감소되는 추세.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 넷플릭스를 지지하고 있는 건 결국 일반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거든요. 만약에 이런 캐펙스가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가 굉장히 예민한 거죠. 왜냐하면 캐펙스가 줄어든다, 그럼 신성장 산업에 대한 AI에 대한 투자까지 줄어드는 거니까 IT 업종은 사실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이죠. 지금도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IT 업종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워렌 버핏은 경기 사이클상 경기 침체 초입에 있는 미국 기준에 미국 시장에서 IT 업종을 잘 실현했구나, 이런 펀더 매니저의 생각을
구두 같은 펀드 매니저의 생각을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과 주식 섹터 순환적 관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피크 사이클 경기가 내려오기 전에 IT 업종은 경기의 어떤 붐의 초입 국면, 그러니까 초입에서 중간 단계에 있을 때 가장 성과가 좋고, 오히려 미들 리세션이나 리세션으로 갈 때는 성과가 이제 보통 소비재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IT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워렌 버핏의 생각을 빗대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워렌 버핏이 주식 비중을 줄였다, 그 다음에 IT를 어떻게 매도를 했다, 이런 거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렌 버핏은 IT 업종 중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러니까 30배 이상 줄어들고 혁신이 줄어든 애플을 순매도를 했다. 그다음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24년째부터 계속 증가 중이다. 지금 공표된 것만 30%, 40% 이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지금 저희 7월 넘어서 8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8월 달에 대한 보고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금 비중이 거의 40, 50%에 육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 내에서 현재는 현금 비중을 아끼지 않죠. 왜냐하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다운턴을 가서 금리가 빠지면 경기가 방어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급등과 급락이 있고 미국과 중국이 모두 G2가 다운턴이 되는 경우에 주식 변동성을 이기고 수익률을 지키는 방법은 결국엔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라는 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얘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그럼 현금 비중은 최소 30% 이상, 지금은 제가 볼 때 40, 50%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미 물려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렇게 반등이 나올 때 현금을 좀 팔고 주식을 좀 팔고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시고, 이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갈까 관망해졌어요. 지금 제가 옆집 부자형, 그 다음에 엄브렐라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자산가 분들을 만나보면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하는 업종은 지금 바이오. 그럼 경기 다운턴으로 들어갈 때, 경기 모멘텀 없을 때 가장 꿈만 그릴 수 있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금리 하락기의 바이오 업종에 대한 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IT 업종에서 경기 개선 초입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반등을 하는데 지금은 경기 하강 사이클이기 때문에 언더퍼폼에 유의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저희가 지금 주식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서 현금 비중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에 대한 어떤 이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계속 옆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기업들의 투자, 서버 투자나 이런 것들,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IT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등이 세게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아시고 투자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저희가 살펴보고 현금 비중과 IT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본 옆집 부자형의 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아이디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